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일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11월에는 주택시장 활동이 회복됐지만 시장이 양호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리얼 이스테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뉴질랜드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6,422건의 주거용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12.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대비 활동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두 번째로 저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을 제외하면 올해 11월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1월 한 달간 판매량이 7,000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주거용 부동산 판매 최고치인 147채에 비해 여전히 37% 감소한 수준입니다. 중간 판매 가격은 11월에 79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 3개월 동안 2.7% 증가하는 등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2021년 최고치 대비 13.8% 감소했습니다. 마오리는 정부의 금연법 철회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수요일 웰링턴과 오클랜드에서는 정부의 금연법 철회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이 금연법 철회 조치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드러났습니다. 건강연합 아테아로아가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67%가 금연법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한 찬성이 77%, 현재 양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반대가 16%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배 판매가 허용된 소매점 수를 줄이는데 68%가 찬성했고 22%는 반대했으며 65%는 금연 세대를 지지하고 25%는 반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오클랜드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웰링턴에서는 5만 명의 뉴질랜드인 이름이 담긴 청원서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연합정부 유권자 내에서도 금연법에 대한 엄청난 지지가 있으며 국민당 유권자 80%, 액트 및 뉴질랜드 퍼스트 유권자의 72%가 니코틴 수치를 낮추기 원했습니다. 노동당 보건 대변인인 아이샤 베럴 박사는 국민당은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일 것이 아니고 원래 뉴질랜드 퍼스트 선언문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며 이것은 밀실에서 이루어진 더러운 거래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정부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500만 명의 사람들을 과보호 국가에 살도록 놔두지 말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곧 폐기될 법률은 흡연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흔한 흡연자인 와히네 마우리에 대한 모델링을 살펴보면 평소와 같이 이들이 2060년 이후까지 흡연율 5% 미만이라는 금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니코틴 감소, 소매 점수 감소, 비흡연 세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흡연율은 3년 안에 3.3%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셰인 존슨은 정부가 기후변화 히스테리 속에서 가스 석탄을 버리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회의에서 석유 부국들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등 기후 협약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가 풍부한 국가들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신임 자원부 장관인 셰인 존스가 기후 문제를 히스테리라고 부르면서 정부는 폐기 목표를 2배로 줄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지연이 지배적이며 일부는 좌절감이 커짐에 따라 기후 회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의 기후 및 에너지부 장관인 댄 조르젠센은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제를 놓고 국가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며 석유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표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논평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장관이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뉴질랜드 자원부 장관은 기후 변화를 둘러싼 히스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식료품 담당관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식품 가격을 억제하도록 모든 슈퍼마켓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헤르데는 250억 달러 규모의 슈퍼마켓 주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응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식료품 위원인 그는 해당 부분에서 더 많은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이 휴가철에 진정한 절약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면한 생활비 압박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헤르데는 또한 슈퍼마켓의 특별 상품이나 프로모션을 광고할 때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반 헤르데는 업계에 책임을 묻는 새로운 직책을 맡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일상 필수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 슈퍼마켓의 올바른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식료품 소매업체가 상품의 단가를 명확하고 읽기 쉽게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단가 책정 규정은 2023년 8월 31일에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태프켄가 슈퍼기관을 해체한 후에도 일부 공공공과대학이 일자리를 줄여야 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에 새로운 공공공과대학 자금 지원 체계를 중단하고 이전 체계로 복귀해 섹터의 재정 성과를 향상시키고 외국 학생 등록을 늘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부계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등록 감소로 태프켄가가 합병되기 전과 후에 큰 소실을 입은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공과대학의 재정 미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타 코닷 엔짓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4원 6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2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6원 62전입니다.